서로의 마음을 여는 열쇠를 찾아서 이것만 해도 소통의 반은 적중, 천마디 맞장구 요법. 한 공간에 있어도 누군가가 깊은 마음을 나누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을 맞대고 사는 가족조차 차라리 남과 대화하는 게 더 낫겠다고 느낄 정도로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말을 말지 내가 당신이랑 무슨 말을 하겠어? 말은 건 진짜 말이 안 통해. 이렇게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 사랑. 이렇게 상대의 행동과 생각, 특히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공감입니다. 받아치지 말고 일단 수용하기. 제가 미국 의사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미국으로 왔을 때 25살이었습니다. 재수하면서 1년만 있다가 돌아가려고 온 건데 어쩌다 보니 미국에서 20년 넘게 살았네요. 기억이 별로 없는 어린 시절을 제외하면 미국에서 일생의 반을 보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에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지만 특히 대화 문화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누군가 말을 꺼내면 받아치기 일쑤입니다. 오늘 예쁘게 나왔네 하면은 아니 오늘 늦어서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나와서 라고 합니다. 너 치마가 너무 짧은 거 아니냐 하면 이 치마가 뭐가 짧아 이 정도면 긴 거지 라고 답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받아치는 것에 익숙하고 이것이 대화의 재미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TV나 유튜브 등을 보면은 두 사람의 대화에서 끊임없이 받아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상대의 말을 바로 받아치기보다는 일단 수긍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시 흔히 반응하는 첫 마디가 Did it? Was it? I see? 입니다. 그 다음에 Tell me more. 우선 그랬어? 그랬구나 라고 대꾸한 뒤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더 얘기해줘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말을 했다가 돌아오는 첫 마디가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라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말이 옳든 그르든 이 사람은 내 생각을 그다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구나 라고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은 그 사람과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지가 않겠죠. 미국에서 흔히 보는 코미디 장르 중에 하나인 임프로브, 대본 없이 즉흥적인 합과 애드리브만으로 하는 공연입니다. 즉흥 코미디라고 할 수 있는 임프로브의 첫 번째 대원칙은 yes and, 그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맞아 그리고 대꾸해야지 부정적으로 받아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이 코미디를 하던 파트너가 아무리 엉뚱한 소리를 해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거나 에이 그건 아니지 라는 식으로 상대의 말을 받아치지 않습니다. 일단 수긍하고 공연을 이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저런 내 팔이 갑자기 말을 안 들어? 라고 할 경우에 무슨 소리야 멀쩡히 잘 움직이고 있구먼 이라고 부정적으로 대꾸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하면서 이어나가는 거. 이런 원칙은 일상 대화에서도 통용이 됩니다. 미국에서 2년간 소아정신과 펠로십 수련 과정을 마치고 분과 전문의 시험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시험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을 보고 평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감독관 입회하에 환자와 면담을 진행합니다. 그 후에 환자는 나가고 토론이 시작됩니다. 감별 진단은 무엇이고 어떤 검사를 진행하고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해서 발표하고 감독관의 여러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당시 지도해주던 소아정신과 과장님이 시험 전에 전임의 펠로우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음, 어쨌든지 그래서 감독관이 무슨 말 하든 그의 의견을 받아치거나 부정하지 말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감독관이 코끼리로 이 아이 머리를 치면 치료가 되지 않나요? 라고 하더라도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다니요?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였죠. 그보다도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약물 치료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하는 농담 섞인 조언이었습니다.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의견이라 해도 상대가 그 말을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받아치기보다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첫 마디는 뭡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나 배우자가 말을 건넸을 때 자신이 뭐라고 답하는지 그 첫 마디가 무엇인지 먼저 관찰해 보기를 권합니다. Yes, and로 시작하는지 말이죠. 아마 자신이 열심히 얼마나 받아치고 있는지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퇴근해서 돌아오는 남편이 여보 나 오늘 너무 피곤해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나요? 맨날 피곤하대 라고 핀잔을 주거나 그렇게 피곤하면 얼른 들어가서 씻고 자 라고 대답을 제시하진 않나요? 그런데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깊게 수용해 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수용하냐고요? 공감은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가 했던 말을 비슷하게 다시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첫마디 맞장구 요법이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뭐라고 하든 일단 첫마디는 상대가 했던 말을 반사하듯이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나 너무 피곤해 라고 하면은 그렇게 피곤해서 많이 피곤하구나 라고 맞장구를 쳐주세요. 이것은 내가 너의 말을 잘 들었고 잘 이해했다는 표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위에 따뜻한 물에 몸이라도 담글래? 라고 말해 줄 수가 있겠죠. 첫 마디만 이렇게 바꿔도 상대를 지지하는 대화로 변합니다. 상대의 메시지를 좀 바꿔서 말해도 괜찮고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하며 다시 말해줘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말을 부정하거나 받아치지 않고 내가 상대의 말을 잘 들었고 그것을 인지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의견 제시는 그 다음에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상의 대화를 수긍하면서 오늘 하루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나는 어땠나, 맞장구를 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다면 사랑의 다른 이름 존중,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질 육아, 출근 후에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아이는 잘 키우려고 낳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낳는 것이라는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간의 힘겨운 난임 치료에 실패하고 상심해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있었으면 진짜 잘 키울 자신이 있었는데 라며 친정 어머니에게 아쉬움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저를 깨우쳤습니다. 제가 아이를 잘 키워보려고 했던 것은 저의 욕심이라는 것을요. 아이는 그저 사랑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온다는 것을요. 그 후로 강연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랑 타령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은 존중이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충분히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면 인생 정말 잘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반면에 사회에 경제적으로 매우 성공했음에도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요, 심리정서적으로 나 참 잘 살고 있다라고 느끼기 어렵죠. 우리 삶에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랑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강의를 하면서 청중에게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온 답은 기다림, 포용, 배려, 존중, 이해, 용납, 용서, 인내, 관심 등 여러 가지였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인정입니다 라는 답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나의 첫 번째 사랑 부모님, 나의 두 번째 사랑 남편, 내가 경험한 두 번째 큰 사랑은 내 남편의 사랑입니다. 남편과 저는 온라인에서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또 위기의 부부 관계를 되살린 소중한 깨달음, 집중 치료를 받는데도 빨리 호전되지 않아 결국 6개월간 저는 한국에서, 남편은 미국에서 그렇게 떨어져 지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미국으로 들어와 남편과 재회했을 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껏 제가 남편을 제대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사랑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남편이 아니라 집에 일찍 들어오고 휴일에는 여가도 즐기는 한층 발전된 모습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사랑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제가 아니라 정리정돈을 잘하고 차고 문 닫고 가스불 끄는 것을 잊지 않는 더 좋은 모습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당신은 다 좋은데 이 부분은 꼭 고쳐야 해 라고 말하며 종용했던 것은 결국 나는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아 더 나은 모습의 당신이라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지와 같은 의미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저와 남편은 둘 다 서로 진심으로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소파 껌딱지인 남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소파에서 멍하니 TV를 보고 있어도 다가가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오늘 일하느라고 수고해서 고마워라고 말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제 일을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같이 밖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고 싶지만은 피곤해서 쉬고 싶다는 남편의 뜻을 존중해줍니다.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사랑과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존중입니다. 존중에는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존중이라는 자를 한번 대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계속 바꾸려 하고 자율성을 자꾸 제한하려 한다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걸까요? 상대를 더 나은 모습으로 바꿔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겁니다. 존중이 빠져있기 때문이죠. 상대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존중받지 못하면서도 나 자신을 잃어간다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사랑하고 또 아이를 위해서 많은 희생도 합니다. 그런데 종종 자녀가 못하는 것을 뜯어고쳐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아이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물론 부모는 자녀에게 삶의 정면 가치를 가르치고 올바른 마음 자세를 익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사랑받기 어려워 더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주입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는 잘 키우려고 낳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낳은 것이니까요. 아이는 무엇을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존중하는 법은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리고 자녀를 존중해 줘야 할까요? 존중을 이야기할 때 흔히 거론되는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황금률, 골든룰, 또 티눔룰, 백금률. 황금률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상대방을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그대로 그 사람을 잘 대접하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은 상대에게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는 동서고금을 목론하고 널리 알려진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황금줄에는 나와 상대가 원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거의 같을 거라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양한 호불호가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백금률은 황금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존중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대접받고 싶어하는 대로 그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는 백금률을 꼭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존중받고 있으며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어떤 대접을 바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물어봐야 합니다. 이런 노부부 이야기를 들어보았나요? 황혼의 부부가 이혼하게 되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치킨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닭다리를 건넵니다. 이제까지의 정을 생각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부위를 아내에게 먼저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것을 보고 감정에 북받쳐 울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40년을 나와 함께 살면서 내가 닭 날개를 더 좋아한다 한다는 것들을 몰랐지? 한 번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잖아. 당신이 뭐가 좋은지 내가 더 잘 아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해. 다 당신 좋으라고 하는 거야. 같은 남편의 자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상대의 생각을 물어보고 내 생각과 달라도 존중해주는 백금률의 마음을 한번 장착해 보세요. 상대가 나에게 진실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거예요. 존중 없는 사랑은 얼핏 배려와 헌신, 희생이 가득한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존중에 대해서